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서입니다. 11월 30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2월의 분위기는 마치 22년 10월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이 날씨보다 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데칼코마니 요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렇게 올라갔던 거래량이 다시 요렇게 내려오는 모양새. 자, 23년 9월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0.03, 부산은 플러스 구경 한 번도 못하고 마이너스거든요. 수도권을 보시면 인천 매우 가파르게 급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경기 또한 보합세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버렸습니다. 대구 전세지수는 지난주보다 낙폭을 더 키웠어요. 이거 오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 오른다는 것은 언감생심. 22년 10월달 요때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분양권 가격이 너무해 빌리브 스카이 6.3억 30% 이상 폭락, 30-40%씩 폭락하는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그리고 분양권 가격 힘을 못 쓰는 모습도 담아봤고요. 요것도 10월달 자료 같은데요. 36%, 33%,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제목에 담았습니다.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0억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4억 떨어지는 이런 모습. 범어 이편한 세상 범어 10억까지 갔던 것이 40% 폭락하는 모습 6억대. 지금도 여전히 6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성 월드메리량 35% 폭락. 요런 일부 한 5억대, 6억대, 7억대까지 갔다가 다시금 3억 후반대까지, 심하면 3억 후반대까지도 밀렸었거든요. 그 일부 반등을 한 모습은 맞아요. 근데 그때처럼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우리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연말 이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건데 PF, 자영업, 리볼빙,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된 게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가격 폭락하는 뉴스 10월달, 11월달 이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닮아갈 듯한 그런 모습. 그럼 하락을 안 했던 인천이라는 동네 참 희한합니다. 네, 압축 하락 이렇게 다음 제목을 붙여봤었는데요. 급락하더라. 11월 달에 제목도 보면 40%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지금과 크게 많이 다른 느낌 들진 않습니다. 지금은 2억대, 3억대 이하에서 4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윗 영역은 3억에서 6억 요 정도 영역은 좀 비교적 마이너스 30% 선에서 계속 고정적인 그런 모습. 많이 반등했다 라고 했지만 또다시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셨죠? 자, 매도 물량은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나 싶었더니 원래 오늘 좀 매물이 많이 줄어야 되는 날인데 좀 덜 줄어들었어요. 38,000개. 전세 물량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요 상태가 아니고 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이 물량은 시간차를 두고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일별 거래량 53건, 좀 많이 충격적이죠. 10월의 거래량 1882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1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그 무렵에 한 1901건, 1903건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살펴봤었는데요. 예측치가 크게 빗나가진 않습니다. 월 초에는 좀 많이 힘들죠. 근데 데이터가 누적되어 나가면 가능합니다. 요 9월의 방송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는데요. 이때 1371건의 거래량을 보였을 때 9월의 최종 거래량은 2100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700건 플러스 700건 정도 되죠. 요 비율로 살펴보면은 지금 1048건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나중에 그렇다면 11월에 최종 거래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단순히 700을 더해보면 1700건이에요. 근데 비율상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20% 이상 줄어들죠. 한 25%? 네, 그 정도 줄어들어요. 요 비율로 줄어든다면 2100건에 한 25% 빼면 한 400-500건 줄어들면요. 심하면 1600건. 그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좀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잘 나가는 대전의 거래량은 일별 84건, 대구 53건. 53건만 딱 보는 순간 정말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네? 이런 느낌 가지시게 되잖아요. 서울 79건,
서울과 견줘보면 좀 양호해 보이기도 하고요. 일별 거래량 53건의 의미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53건의 의미를 잠깐만 보면 그 전에 53건이 신고된 적이 있었느냐? 언제 있었나요? 언제? 요때 한 번 있었네요. 요때. 네. 근데 요때는 왕창 신고된 이후에 50건대의 거래량 갑자기 보이고 잘 없죠. 50건대의 거래량 보이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나타나면은 조금 두려운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 지역 실거래 가격 금액 순으로 정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이 편한 대형 평형 8억 1천.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한 25%. 캐슬 골드파크 35%. 고점 대비 30 몇 %. 이 말이 굉장히 흔하죠. 그 다음에 요 윗동네는 조금 선방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동대구 우방아 유쉘 4억 6천. 삼덕 청아람 소형 평형이 4억.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건물 보성 2차, 이 얼마나 대단했던 동네입니까? 이제 30년차, 아파트 30년차 접어드는데요. 53평형이 4억입니다. 네.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동네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또 물갈이가 되고 또 젊은 세대가 뒷받침해주고 사주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뭐 결혼하고 좀 여유되고 이런 사람들 눈만 잔뜩 높아져서 전부 다 5억짜리 6억짜리를 보고 있어요. 4050도 야 5억짜리 6억짜리 그러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느낌일 텐데요. 2030이 5억짜리 6억짜리 아이고야 뭐 소득이 꾸준히 뒷받침이 된다면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28%. 이한동 대구 소형평형 은근히 뭐지 국평의 자리를 소형평형이 많이 차지해버린 듯한 느낌 들고요. 고점대비 35%, 30%, 35% 또다시 35%, 36%, 28%, 31%. 제가 여기에서 30% 이상 하락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요거 아파트들만 뭐 어디부터인가요? 우방 드림시티, 성당 코오롱하를제, 남산 그린타운, 청라 센트럴파크. 요거 제목 30 몇 % 하락. 요런 제목 달았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10월 뭐 11월 뭐 이맘때 그런 제목을 많이 인용해 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때와 크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다만 이 비싼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조금 선방하는 것처럼 한 20% 조금 더 빠지는 것처럼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층들이 그렇게 다 선방할 수는 없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댓글에 성서지역 아파트는 왜 안 빠지나요? 뭐 이런 제목을 봤었는데 뭐 성서지역 아파트 이 연식을 견주어 보면은 다 비슷한 운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강 우방타운 고점 대비 50% 하락. 오히려 가격이 3억 아래로 내려오니까 40% 50% 하락하는 게 오히려 2022년 10월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자료를 매일 보잖아요. 제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 모르시겠으면 과거 영상들 뭐 한 달에 한 2건만 클릭해 보시면은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 오히려 3억대 아래는 지금이 더 춥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앞자리가 전부 6자입니다. 36% 하락. 1, 2층, 1, 2, 3층도 아니잖아요. 9층이에요, 9층. 35% 하락. 30%. 오늘 거래 건수가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아랫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36%, 34%, 45% 폭락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 이러합니다. 근데 박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네. 건당 거래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60% 이상 신고되었거든요. 이게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점점 빠지고 있다. 이때가 2021년 요때 느낌처럼 거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빠진다. 데칼코마니 제가 이렇게 가져왔던 이유도 여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신생아 특례 27조가 풀리니까 괜찮겠지. 전 연령대에 전방위적으로 한 43조 되지 싶어요. 특례 39.6조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거 풀었을 때
전 연령층이 다 달라들었는데 이제 신생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고계층들한테만 대출 좀 해주는 요런 상황에서 결코 좋아질 수 없다. 계단식으로 거래량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폭락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얻어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일부 얻은 건설사 편에서 좀 이득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얻어내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어요. 이제 싼 아파트들 거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6억 이상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달, 8월, 10월달 이때 바짝 대출 내가지고 조금 일부 사면서 거래량이 올라갔지만 저건 정말 막차더라. 막차. 끝물. 네, 그런 말이 맞겠죠. 거래량 지금 6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40% 정도 더 신고된다고 치더라도 6억 이상 비싼 아파트들 안 사요. 그나마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되는 거 보면 전부 대형 평형입니다. 소형 국평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더라. 사는 비중 갑자기 꺾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분양권 거래량 9건이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량도 꺾여서 내려가고 모든 것들이 꺾여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언론에서는 여기 와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그 이전부터 이렇게 꺾여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없더라. 그나마 전세 거래량은 선방하는 모양새. 아파트 매매 거래량 요 정도 수준이죠. 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비율이 1대1 정도 되면 시장 분위기는 안 좋다. 더 안 좋아지면 매매 1, 전세 2의 비율로 이렇게 거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장 분위기 괜찮을 때 거래량은 거의 뭐 1.5대 1 매매 대 전세 요 정도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세 거래량은 선방하지만 사람들이 전세 계약하는 건수나 월세 계약하는 건수나 비슷하더라. 평균 전세 가격 빠지는 모양새. 모든 차트의 흐름이 빠지는 모양새. 싼 것만 좀 거래되는 모양새.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안 팔린다고 정말 난리더라고요. 예, 정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공인중개사 개업했다가 정말 1년 동안 한 건도 계약 못 해보고 온 문 닫는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추운 시절 다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